벌써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네, 그렇죠? 선생님들 막 이게 시간이 좀 후딱후딱 가지 않아요?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면은 하루 지나 있고, 정신 차리고 보면은 월요일이고, 정신 차리고 보면은 뭐 2시간 지나가 있고. 이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란 거에 대해서 좀 잘 뭐라고 그럴까, 좀 인지를 해야 돼요. 이 공부가 또 시간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분별의 세상을 살아갈 때는 시간이 당연히 있고, 당연히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공부에서만큼은, 우리가 이 법의 세계를 공부할 때는 여기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굳이 방편으로 시간이 존재한다고 하면 지금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이라는 것도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말이 받지는 않지만 어쨌든 방편은 필요하니 우리가 이 공부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란 사실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밖에 없다는 거를 선생님들께서는 얼마만큼 체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밖에 정말 없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문득 지금 이 자리를 확인하면 정말 지금밖에 없다는 게 너무 자명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에카르트 톨레도 지금 이 순간이라는 책을 쓴 거고, 이 자리를 확인한 영성가들, 아니면 불교의 수행자들이 다 지금 이 순간을 가리키는 게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지금 밖에, 지금 이 순간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선생님들 가만히 보세요. 내가 딱 지금 정신 차리잖아요? 지금 정신 차리고 계시면 지금 이 순간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잠깐 한눈 팔잖아요? 잠깐 한눈 팔잖아요? 그럼 선생님들께서는 과거를 생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미래를 생각하고 계셔서 잠깐 한눈을 팔면은 어느 순간 과거를 살고 있고 어느 순간 미래를 살고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선생님들. 지금 한 10초 정도 그냥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럼 분명히 그 10초만큼 어떤 딴 생각이 올라오든 뭐하든 간에 분명히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하든 과거의 일을 생각하든 내일의 일을 생각하든 아니면 미래의 일을 생각하든 모든 골똘히 그냥 그걸 보고 있을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 진짜 정신에 팔리잖아요? 잠시만 한눈 팔면은 우리 어느 순간 과거를 살고 있고 어느 순간 미래를 보고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각자 자신에게 한 몇십 초간 시간을 줘보세요. 나도 모르게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과거를 생각하고 있고 오늘 했던 일을 생각하고 있고 내일 할 일을 생각하고 있고 과거 미래에 빠져 있다니까요. 정신 팔리면. 그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시간이 존재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꾸 이제 거기에 내가 한눈을 팔기 때문에 자꾸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 순간밖에 없다, 지금밖에 없다, 이 말을 자꾸 이제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거나 자꾸 지금 이 순간과 멀어지거나 감각을 잃거나
그런 게 자꾸 찾아오거든요. 정신이 팔린다는 게 생각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가만히 보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정신 차리고 가만히 보세요. 지금밖에 없지 않아요? 지금밖에 없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보세요. 지금밖에 없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지금 정신 차리고 이렇게 있으면 지금 당장 오늘 있었던 뭐 과거의 일이 떠오르든 내일 있을 미래의 일이 떠오르든 지금 이렇게 정신 차리고 있으면 그 과거의 일과 그 미래의 일이 생각이라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지금 이렇게 집중해 보세요. 집중하면서 생각이 떠올라도 좋아요. 뭐 진짜 오늘 있었던 일이 됐든 뭐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 됐든 내일 있을 일이 됐든 향후 있을 일이 됐든 그게 희노애락이 됐든 뭐든 간에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이제 그게 생각인지 보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잠시만 한눈을 팔고 제 말에 집중을 안 하면 그건 또 어느 순간 난 과거를 살고 있어요. 문제는 과거를 살아도 좋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공부인으로서 그 과거에 산다는 게 생각으로서 산다는 게 아니고 진짜 살고 있다고요, 과거를. 진짜 있는 것 마냥.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으로 따라가서 생각인 줄 알면 괜찮은데 그게 이미 나는 실제하는 줄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하는 줄.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자꾸 이렇게 한눈 팔고 정신 팔리면 생각에 팔리면 나도 모르게 지금 과거를 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미래를 살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집중해 보면은 그게 생각이고 생각은 뭐예요? 그냥 그림자와 환영가처럼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떠오를 뿐이에요. 오늘 있었던 과거든 미래든 지금 이렇게 집중해 보면 그 생각으로 떠오르는 것은 그냥 환영일 뿐이자 이미지일 뿐이자 잡히지 않는 마치 공기와 구름과 같아요. 그걸 빨리 눈치채야 돼요. 잘 따라오십니까, 선생님들? 지금 이 순간도 또 한눈 팔고 정신 또 이제 딴 데 팔리면 또 오늘 또 했었던 일 또 자책하거나 아니면 오늘 했었던 일 또 막 곰곰이 또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일 있을 일에 대해서 계획을 짜거나 또 뭐 생각하거나 내일 뭐 이렇게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나도 모르게 지금 과거 미래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실제하는 것 마냥. 제가 지금 1분이라는 시간을 드릴게요. 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1분 동안 저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선생님들이 각자 1분을 동안 그냥 가만히 계셔보세요.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좋고요. 그 생각에 팔려가도 좋고요. 어차피 선생님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한번 제가 1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그냥 생각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내가 그 과거의 미래의 생각에 따라가서 그냥 그 시간에 살며 사는 대로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딱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짧게 여기까지만. 너무 길어지면 좋으실까봐. 제 선생님들께 약 1분이라는 시간을 드렸는데, 어땠어요, 선생님들? 어디 살고 계셨죠? 어디 살고 계셨어요? 오늘 있었던 과거에 살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어제, 아니면 뭐 저번 주에, 1년 전에, 뭐 10년 전에. 어떤 과거 속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있을 내일, 뭐 향후, 미래에 계셨습니까?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그냥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또 과거란 또 그랬거든. 오늘 그랬지. 아, 내일 막 이럴 거지. 그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좀 빠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당연히 시간이란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 실제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생각으로 인지 못하고 과거는 진짜 과거처럼, 미래는 정말 미래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생각인 걸 인지 못하죠. 생각인 건 잊지 못하고 그냥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어느 순간 그냥 과거에 있었고 어느 순간 그냥 미래에 있었어요. 마치 진짜 실제로 벌어졌고 벌어질 일처럼 내가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한편으로는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우리는 하루 종일 그러고 살아요. 선생님들. 이 공부할 때만큼은 지금을 살지만 우리 모두,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요, 하루를 그렇게 삽니다. 하루를 과거를 살고요, 미래를 살아요. 나도 모르게. 이것을 실제하는 것이 아니야. 그럴 겨를도 없이 그냥 실제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나도 모르게 과거를, 이미 지나간 과거를 살고 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살고 있어요. 하루 왼종일 그러고 있다고요.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나마 내가 지금까지 실제로 믿었던 그 과거와 미래가 그래도 예전만큼 생생한 현실은 아니구나라는 걸 점점 느끼게 되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있어 보세요. 지금 정신 차려 보세요. 지금에 집중해 보세요. 다시 한번 아까 그런 생각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조금 아까 1분 전에 과거에 계셨던 분, 미래에 계셨던 분, 지금 다시 이 순간 그렇게 또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아까 생각했던 것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있으려고 하면, 이렇게 있어 보면, 제 방편에 따라오면, 아까 그렇게 생각났던 과거나 미래가 그래도 이제는 좀 생각처럼 보이지 않아요? 마치 진짜 지금 여기서 떠오르는 것처럼 다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깐 그렇게 팔려갔지만 지금 이렇게 저와 같이 함께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 아까 그 똑같은 순간이 이제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아 정말 지금 여기서 떠오르는 생각이네. 그리고 그 떠오르는 생각은 그저 이미지이고 환영이고 안개 같고 빛처럼 깜빡이고 사라지는 번갯불과 같고 환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럼 지금 이 순간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진짜 지금 이 순간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보면 이제는 과거에 살지 않아요. 이제는 미래에 살지 않습니다. 그 과거에 살았던 나, 그 미래에 살았던 나, 지금 이 순간에 있으면 다 허망한 환상이었을 뿐입니다.
매 순간을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 순간이 지금 이 순간밖에 없고 매 순간이 그냥 지금 이 순간이다 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떨까요? 그럼 예전만큼 과거의 희노애락에 끌려갈까요? 그럼 예전만큼 미래의 희노애락에 끌려갈까요? 한결 덜 하겠죠. 그리고 정말로 매 순간을 이렇게 살아가면은 과거의 희노애락과 미래의 희노애락은 더 이상 환영이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죠. 당장 현실이 괴롭다 하더라도 과거의 일과 미래의 일을 내가 생각으로서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떠오르는 이미지요 환상이구나를 바라볼 수 있다면 더 이상 그 환상에 휘둘릴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계속 지금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선생님들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시면 항상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가 마음만 먹고자 하면, 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왜 계속 이렇게 로고님이 가르치는 것처럼 또 이 순간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음 먹는 순간 내가 이 순간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마음 먹는 순간 그 과거와 미래의 희노애락이 환상일 수 있는 걸 인지할 수 있다는 거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단 말이에요. 매 순간순간이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먹고 지금 이 순간에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과거의 희노애락, 미래의 희노애락은 환상이자 환영이고 이미지일 뿐입니다. 꿈과 같을 뿐입니다. 왜냐? 매 순간순간이 지금 이 순간밖에 없기 때문에 본래가 지금 이 순간이고 본래가 청정하기 때문에 마음 먹는 순간 그 순간 나는 청정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청정해질 수 있다는 것은 어때요? 과거와 미래의 희노애락이 본래 없다. 본래 깨끗하다. 그런 일이 없었다. 를 깨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 보세요. 지금도 어떠한 생각들이 계속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제? 아까는 오늘 법문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괴로운 일이 있으셨을 거예요. 각자가 항상 괴로운 일이 있을 겁니다. 어떤 생각만 불쑥 떠오르면은 그 생각만 떠오르면 괴로울 거예요. 누구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시 그 생각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괴로웠던 그 생각 있죠? 매일처럼 나를 괴롭히는 거. 지금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 아까는 그 괴로운 순간에 그 괴로운 생각이 살았지만 그 괴로운 순간에 따라가서 그 괴로운 순간에 살았기 때문에 괴로웠지만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이 실제하는 줄 알고 정말 괴로웠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있으시면서 제 방편에 따라오시면서 다시 한번 그 괴로웠던 순간을 떠올리면 어때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떠오르는 하나의 이미지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이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는, 지금 이 순간이 없이는 떠오를 수도 없는 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미지잖아요. 환영이잖아요. 꿈만 같잖아요. 꿈만. 그래요, 선생님들? 지금 다시 한번 괴로운 생각을 떠올리시면 지금 눈앞에서 떠오르는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눈앞에서 떠오르는 나를 괴롭히는 그 생각은 어때요?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환영과 같잖아요. 정말로. 환영이잖아요. 환상 속의 그대. 선생님들은 지금까지 그 환영과 같고 환상 속의 그대를 통해서 희노애락을 겪었던 겁니다. 환상 속에, 환영 속에 놀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그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것은 실제하지 않았어요. 원래 과거, 현재, 미래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없이는 과거, 현재, 미래가 실제할 수도 없어요. 떠오를 수도 없고요. 생겨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은, 원래 지금 이 순간은 나로서 존재합니다. 그게 진짜 나인 거예요. 과거에 끌려가고 미래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이 본래 청정하고 그것이 본래 납니다. 이거를 참 나라고도 하고 본성이라고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왜냐? 이건 도망가지 않거든요. 생각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은.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은 항상 여기 있으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을 창조시키고 생각을 사라지게 합니다. 여기서 생각이 생멸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생각은 그렇게 생멸하는 존재고 본래 청정한 나는 생멸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생하기 전 존재고 멸하기 전 존재예요. 지금 이 순간 나로부터 모든 것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희노애락이 생겨나고 여기서 희노애락이 소멸하고 여기서 생로병사가 생기고 소멸하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 나이가 한 살씩 바뀌는 거고 여기서 내가 하루하루 늙는 거고 여기서 병드는 거고 여기서 치유되는 거고 지금 이 순간 여기서 그 모든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환영과처럼, 환상처럼, 꿈처럼, 이슬처럼, 번개불처럼. 내 나이는 몇이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죠. 내 이름은 1억 원이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죠. 맞잖아요. 나이, 시간, 이름, 이게 다 생각이잖아요. 환영이잖아요. 실제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정신 차려보세요. 지금 제 방송 킨 지 30분 됐거든요. 30분 어디 갔어요? 30분 어디 갔어요? 30분 어디 갔는지 내가 맞춰보려면 생각해야 되죠. 근데 그 30분이 뜨문뜨문 또 생각나죠. 다 매 초마다 생각나는 것도 아니죠. 그냥 뜨문뜨문 생각나죠. 30분 어디 갔어요? 뜨문뜨문 생각날 때 다 생각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중간중간이 계속 비잖아요. 그 비는 공간은 어떤 느낌이었어요? 거기는 어떤 느낌입니까? 지금 30분 동안 드문드문 기억나실 텐데 다 기억 안 날 거란 말이에요. 매 1초 1초마다 다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1초 갈 것도 없어요. 1분 1분도 기억 안 날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럼 중간중간에 기억 안 나는 부분은 어디 갔습니까? 그건 어떤 느낌이에요? 어때요? 그 기억 안 나는 거 어떤 느낌입니까? 그 기억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있다 없다 알 수 있어요? 그냥 아무 느낌도 없고
제가 이런 표현 자주 쓰는데 그냥 중간에 필름 끊긴 것처럼 우리 그러니까 술 많이 마시면은 필름 끊기는 것처럼 아니면 뭐 이렇게 마취하면은 뭐 수면 마취하면은 기억 안 나는 것처럼 필름 끊기는 것처럼 그 부분은 그냥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란 느낌이 아예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도 안 나죠. 그 순간을 구현하려고 해도 구현도 안 되죠. 그냥 아무것도 없죠. 그 필름 끊긴 구역은. 그 뭐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시간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게 정말 실제하는 거라면 우리는 사실 그 모두 매 순간순간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똑같은 시간을 살았을 텐데 똑같은 똑같은 분단위를 살았을 텐데 어떤 부분은 없고 어떤 부분은 있고 그러면은 30분이나 시간이 있던 겁니까? 없던 겁니까?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어떤 과거는 있었고 어떤 과거는 없었고 이렇게 정의하실 겁니까? 그럼 그게 실제하는 걸까요? 그게 진실일까요? 30분만 바라봤을 때 어느 부분은 시간이 없었고 기억도 안 나고 필름 끊긴 것 같고 어느 부분은 기억이 나고 그렇다 한다면 분명히 똑같은 시간을 살았을 텐데 그럼 과연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는 걸까요? 과거라는 게 존재하는 걸까요? 지금 다시 이렇게 보세요. 30분 어디 갔습니까? 생각에 따라가지 마셔보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그것도 지금밖에 없지 않아요? 방금 동안 30분 생각 떠오르실 텐데 그 생각이 환영인 걸 보고 생각에 따라가지 않는다면 또 지금밖에 없지 않아요? 30분은 어디 갔죠? 또 지금 또 정신 차려보세요. 방금 말한 거 어디 갔죠? 또 지금밖에 없잖아요. 저 아까 10초 전에 말한 거 어디 갔습니까? 또 지금 정신 차려보세요. 방금 또 말한 거 어디 갔죠? 계속 지금 이 순간에 정신 차리고 딱 이렇게 있으면 계속 없어요. 과거는 없던 겁니다.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우린 계속 지금 이 순간만 살아요. 근 33분 됐어요, 지금 시간이. 그제 3분 또 지나갔습니다. 3분 어디 갔어요, 또? 정신 또 차리고 보면 또 시간 지나가잖아요. 계속 지금도 계속 지나가잖아요, 시간. 1초 지나가잖아요. 어디 있어요? 선생님들 지금 이렇게 보시잖아요. 또 정신 차리시잖아요. 어느 순간 내일을 살고 계실 거예요. 내일을 살고 있다는 거는 미래를 가는 게 아니고 정신 차려보면 이미 하루가 지나서 나 어저께 로고님 방송 들었는데? 이러고 계실 겁니다. 보세요. 제 장담합니다. 선생님들 지금 정신 차리는 순간 어느 순간 내일에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법문 듣는 이 순간이 사라질 겁니다. 굳이 오늘 법문 듣는 순간이 실제한다고 여기려면 생각으로밖에 구현이 안 돼요. 또 기억을 더듬어야 돼요. 또 생각을 더듬어야 돼.
그 생각이 깊숙이 빠져야 돼. 그래야 내일 가서 내가 어저께 로고님 법문을 듣고 있었을 때 정말 생생했는데 그 말 하실 겁니다. 근데 그때도 정신 차려보면 또 그것조차 로건이 법문을 들은 것조차 생각이었고 그것조차 환영이었고 환상이었고 꿈과 같았다. 선생님도 오늘 아침에 뭐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를 했을 때까지 그 순간만큼은 실질했잖아요. 근데 지금 정신 차리고 보세요. 또 지금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따라가지 않으면 어때요? 지금밖에 없어요.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어때요? 그 순간은 끊긴 거예요. 끊긴 거. 텅 빈 겁니다. 그래서 아마 불교에서 공이라고도 표현한 걸 수도 있어요. 왜 실제하지 않으니까 그냥 텅 ቢ었으니까. 필름 끊긴 것처럼 텅 ቢ었기 때문에 원래 본래가 매 순간순간이 텅 빔, 공 아닙니까? 보세요. 제가 지금 또 36분 됐어요. 제가 아까 30분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로건이 방송한 지 30분 됐다고. 30분 어디로 가냐고 여쭤봤죠. 그리고 또 계속 말하면서 33분 때도 그랬죠. 3분 어디 갔냐고. 근데 지금 또 36분 됐거든요. 3분 또 어디 갔어요? 6분 또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어요? 지금 이렇게 있어 보세요. 어디 갔어요, 그거? 텅 ቢ었어요. 공이라고요. 정말로. 30분, 33분, 36분, 지금 37분이거든요. 그게 다 공이라면, 그게 정말 텅 ቢ었다면, 지금 이 순간도 텅 빈 거예요. 왜요? 현재가 쌓여야 과거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과거가 공이고 텅 ቢ었다면, 당연히 현재도 공이죠. 지금 이 순간도 텅 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하는 순간이 다 텅 ቢ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지금 이 순간 한마디가 다 뭐예요? 공인 거예요. 동시에. 한마디가 즉 공인 겁니다. 저는 지금 순간순간 뭐 하고 있어요? 공을 설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순간순간을 공을 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8분 됐어요. 2분 또 어디 갔습니까? 1분 어디 갔어요? 텅 비었죠 또. 정신 차려보면 없죠.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는 이유는 시간이라는 연속성 때문이에요.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근데 이 순간순간이 뭐라고요? 텅 ቢ었다고요. 그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제가 한마디 계속 하고 있지만 이미 공입니다. 이미 말을 던지는 순간 공이에요. 없잖아요. 야, 어디 갔어요? 야, 어디 갔습니까? 한마디가 이미 공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없다니까요. 지금 39분이에요. 또 1분 어디 갔어요? 텅 ቢ었어요. 법문이 뭐예요, 선생님들? 법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럼 법으로 들어가는 문은 뭐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깨달음을 가리키는 걸 법문이라고 그래요. 그럼 깨달음이 불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공이다라고 표현해요. 불이법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한마디 던지는 게 뭡니까? 공이죠. 근데 공이 뭐라고 그랬어요? 깨달음이라고 그랬죠. 그럼 제가 한마디 하는 게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그걸 또 불교에서 부처라고 그래요. 부처가 뭡니까? 뭐라고 그래요?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러죠. 날씨가 참 좋구나 그러죠. 이상한 말 하죠. 왜 그래요? 그 답을 통해서 한마디 답을 통해서 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당장 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뜰 앞에 잣나무 없잖아요. 지나갔죠 이미. 불러올 수도 없죠. 잡히지도 않죠. 볼 수도 없죠. 다시 정신 차려보세요. 지금 40분 됐습니다. 어디 갔어요 시간 또? 38분 어디 갔어요? 37분 어디 갔습니까? 36분 어디 갔어요? 33분 어디 갔습니까? 30분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죠, 지금. 여기서 또 생각 떠오르실 거죠. 36분째, 33분째, 30분째. 지금 여기서 또 생각 떠올리실 거죠. 다시 정신 차려보세요. 지금 이렇게 있어 보세요. 과거는 없습니다. 필름 끊긴 것처럼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 필름 끊긴 무, 공 거기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있다고 해도 틀리고 없다고 해도 틀려요. 거기는 말이 통용되는 구간이 아닙니다. 아예 없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것도 틀려요. 방편을 쓰다 보니까 없다고 표현을 하는데 필름이 끊긴 구간이라고요. 거기에는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 필름 끊긴 구간이 또 어딨냐? 지금 여기에요. 지금 이 순간 필름이 끊겨 있다고요. 지금 42분 지났습니다. 1분 전 다 기억하세요? 또 중간중간 필름 끊겨 있죠. 30분부터 지금 42분까지 다 기억나요? 또 중간중간 듬성듬성 또 구멍 뚫려 있죠. 또 필름 끊겨 있죠. 그게 이 시간의 실상입니다. 그게 이 시간의 실상입니다. 있다고 해도 없고 없다고 해도 있고 그 끊긴 구간은 어떻게든 표현할 수 없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보세요. 이게 사실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도 생각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이해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순간, 그 생각하는 순간이 다 공이기 때문에. 그러나 법문을 들으면서 방편에 따라오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공의 자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법문을 듣는 거예요. 혼자는 안 돼, 이게. 왜냐하면 혼자 하게 되면 자기 생각에 놀아나거든요. 자기 생각하는 대로만 하거든요. 근데 법문을 듣는 순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문득 공을 보는 거예요. 진짜네? 그냥 말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말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없어.
아니 분명히 좀 아까까지 과거를 살았고 과거에 있었고 미래에 있었는데 이 법문을 듣고 말 따라가다 보고 딱 보니까 아니 그 과거가 없다니까요. 내일이 없어요. 없어요. 지금 45분 지났어요. 아까 30분 어디 갔어요? 45분 기억나시죠? 45분 지났거든요. 45분 기억나세요? 시간 금방 가지 않았어요, 지금?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시간 가는 거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면서 동시에 놀랄 게 없는 게 시간이란 건 없었거든요. 시간이란 게 없었거든요. 아까 제가 그랬죠. 선생님들 잠깐 또 정신 차리시면 내일 이 시점에서 또 그러신다니까. 아, 나 어저께 로고님 법문 들었는데 그 순간만큼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실 거라니까요. 봐보세요. 어느 순간 내일이 있어요, 지금. 어느 순간 내일이 온다니까요. 어느 순간 오늘 아침에서 어느 순간 지금 이 순간에서 방송을 듣고 있듯이 어느 순간 내일에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일을 떠올릴 겁니다. 어저께 로고님 법문 들었는데 야, 그때 진짜 실제하는 것 같았는데, 아니면 아, 그때 진짜 딱 봤는데 실제하는 것 같았는데 동시에 없었어. 그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요. 그게 내일만 그랬건 선생님들? 어느 순간 1년 지나가 있고요. 어느 순간 5년 지나가 있고요. 어느 순간 10년, 20년, 30년 지나갈 겁니다. 그게 또 정신 차릴 거예요. 벌써 30년 지났네. 농담 같죠? 시간이 없어요. 어느 순간 그럴 겁니다. 그 순간이 언제냐? 이 몸뚱아리의 임종 직전. 어느 순간 40년 지나가 있고 또 정신 차릴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40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그래도 내가 법문을 열심히 들어서 이 생에는 해탈할 수 있겠구나. 적어도 내가 살았던 이 생이 허상이었구나. 꿈이었구나. 환상이었구나. 그게 먼 미래 같죠? 어느 순간 거기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과 30년, 40년, 50년 뒤에 임종 직전의 내 모습, 그 순간과 같은 상상에 있어요. 왜요? 매 순간순간이 공이니까. 매 순간순간이 텅 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임종 직전입니다. 그래서 법문 뭐라고 그래요? 미루면 안 돼요. 이 공부는 미루면 안 돼요. 아, 오늘 못 들었으니까 재방송 듣지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일로 미루구나. 내일로 미루는 순간, 미래로 미루는 순간 어때요? 나는 이미 미래에 가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공부를 미루는 순간 이미 미래란 시간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공부의 발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미루면 이 공부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자체가 내가 지금 미래에 살고 있다는 반증인데, 미래를 믿고 있다는 반증인데 어떻게 시간을 초월하는 공부를 하시겠어요? 어떻게 생사해탈 하시겠습니까? 아, 오늘은 내가 로고님 라방 바빠서 못 듣는다. 내일 들어야지, 재방송. 그래도 돼요. 바쁘시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 방송이 녹화되는 건데. 그러나 진실의 측면에서는, 법의 세계에서만큼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어제와 내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린 매 순간순간에 공으로 살고 있어요. 매 순간순간 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깨치게 되면 예전처럼 그래도 그런 희노애락, 괴로움과 행복, 거기에 100% 완전히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공부하면서 법사님들이 이런 말씀 종종 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견성을 해서 공의 자리를 확인하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치 불난집 불구경하듯 살아갈 수 있다. 그냥 마치 그냥 이렇게 관찰자처럼 내일이 아닌 것처럼 내일인데도 마치 내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면서 데미지 안 받고 살 수 있다. 그래서 마이클 싱어인가요?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라는 책 있죠.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불구경하듯. 왜? 매 순간순간이 공이니까. 아무리 괴로워도 그 순간이 공이요. 아무리 기뻐도 그 순간이 공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는 그 순간도 공이기 때문에. 물론 분별세계에서는 다 느껴지고 다 있는 것 같지만 당연히 괴롭지만 그래도 본질은 어떻다? 본질은 공이기에 본질이 공임을 깨달았기에 이제는 괴롭지만 동시에 괴롭지 않다. 괴롭지만 공이다. 괴롭지만 없다. 괴로운 순간 이미 그 순간 없다. 지금 51분 지났습니다. 어디 갔어요? 지난 50분 어디 갔어요? 괴로웠던 거 어디 있습니까? 즐거웠던 거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 즐겁더라도 그 순간은 이미 없는 겁니다. 물론 계속 즐거울 수 있겠죠. 그거는 시간의 연속성이란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의 연속성이 있다는 건 동시에 시간마다 공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연속성이 다 공이다. 1초 1초가 공이다. 그래서 이 순간 지금 당장 괴롭지만 이 순간 당장 힘들지만 이미 그 힘들었던 그 순간은 그 순간만큼 없는 거다. 그 순간점을 찍어서 나 지금 너무 힘들어야 하는 순간 없다. 그 순간 그 시점에 힘든 건 없다. 이젠 없다. 지나갔다 이미. 공이다. 계속 공이다. 괴롭지만 없다. 말하는 순간 말이 있지만 동시에 뭐다? 공이다. 말이란 단어가 나왔지만 동시에 뭐다? 그게 즉 공이다. 공감 가시나요? 제가 지금 말이라고 했잖아요. 말이란 게 단어죠. 제가 지금 단어를 뱉은 거죠. 말이란 단어를. 한 단어를. 근데 동시에 공이죠. 없잖아요. 아까 말한 거 어디 갔어요? 없어요, 더 이상. 말이라고 하는 순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붙어 있다고요. 말과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말하는 찰나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나오는 순간에 공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남과 동시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이게 말이면 이건 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과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공이다. 그러니까 있는데 없고 없는데 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근데 내가 이거를 깨치면 있는데 없고 없는데 있다가 공감이 갑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
말하는 거 이게 지금 있는데 없고 없는데 있다는 말이 공감 가십니까? 말이란 말이 나왔어요. 있어요. 근데 동시에 뭐예요? 없어요. 뱉는데 없어요. 이거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거를 불교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색이 즉 공이다. 공은 즉 색이고, 말은 말, 즉 색이 공이고, 공이 즉 색이다. 둘이 아니다. 색은 즉 공이고, 공은 즉 색이다. 즉, 해 있다. 그래서 색하는 순간 뭐예요? 공인 거예요. 공하는 순간 뭐예요? 색인 거예요. 둘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인가요? 아니에요. 왜요? 하나라고 하는 순간 어때요? 하나라고 하는 순간 어때요? 뒤에 또 공이 있어요. 하나가 또 공이에요. 공이 또 하나고. 그러니까 하나라고 할 수도 없어요. 선생님들이 여기다 뭐라고 이름 붙이신들 그냥 공으로 수렴되는 겁니다. 근데 공이라고 할 수도 없죠. 왜? 공이라고 하는 순간 또 뒤에 또 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걸 하는 순간 공이요,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분별하는 순간 그 뒤에 또 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 앞면을 분별이라고 하는 거고 그 뒤를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공은 분별이 아니에요. 이거는 분별이 아닙니다. 이게 분별이지. 근데 이렇게 분별을 하는 순간 뒤에 분별이 아닌 게 같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라고 할 수도 없고 공이라고 할 수도 없고 자꾸 이제 제 법문을 듣고 그냥 한 앞부분 5분, 10분만 듣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 댓글 보면은. 제가 저번 영상에도 모든 것들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내 안의 일이다라고 제목을 달고 영상을 올렸죠. 모든 것은 내 안의 일이다. 그러면 댓글이 꼭 달립니다. 어떤 댓글이 달리냐? 너 틀렸다. 여기는 안도 없고 밖도 없다. 왜 자꾸 안을 강조하느냐? 너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또 신나서 막 적어요, 댓글을 또. 그러니까 제 영상을 다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딱 한 부분 꽂혀갖고 제 방편에 꽂혀갖고 말 따라가는 거예요. 아, 요거는 저것도 안에만 꽂혀 있구나. 여기는 원래 안밖에 없는데. 제가 그 도리를 모르고 여기에 앉아서 이걸 하겠습니까? 5년 동안? 제가 그 도리를 모르고 이거를 하고 있다면 저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이 자리에 확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말실수를 해도 다 들통납니다. 제가 생각으로 법문하고 있구나라는 게 들통이 나요. 근데 제가 지금 동안 이렇게 꾸준히 해올 수 있었고 커갈 수 있었던 거는 진짜 불의의 도리를 제가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꼭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항상 댓글에 달려요. 제 방편에 따라가갖고. 방편인지 인지는 못하니까 그런 분들은 확인은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아직 근기가 부족한 거예요. 아직 안목이 다 서질 않은 거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안목이 밝으신 분들은 댓글도 안 달아요. 말하는 순간순간이 다 공인데 공은 공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사실 이거는 무슨 댓글을 달겠습니까? 굳이. 물론 이제 감사의 댓글은 다시죠. 감사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도 감사하긴 하지만 꼭 그렇게 막 가르치려고 들거나 자꾸 훈수를 두려고 그러거나 그러신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서 하는 말은 이 한마디 한마디가 이미 없는 겁니다. 이미 이게 다 공이에요.
이미 이게 다 공이에요, 또 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공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생각 이전이고 생각 넘어고 분별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거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고 제 방편에 따라가다 보시면 어느 순간 문득 각자의 인연 따라서 이 공의 자리를 확인하게 돼요. 근데 이 공의 자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누굴 이해시키는 거라면은 많은 분들을 동시에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공식만 들이대면 이해되니까. 1 더하기 1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런 거라면, 이해를 시킬 거라면은 제가 1 더하기 1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2라고 답변하시면 돼. 모든 분들이. 근데 제가 이렇게 방편을 드리잖아요? 설명하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방편을 드리면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이 방편을 드리지만 각자가 확인하시는 포인트가 달라요. 어느 분은 갑자기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30분을 법문했다고 쳐요. 똑같은 법문을 했어요. 근데 듣는 분이 한 70분 돼요. 근데 어떤 분은 5분째 확인을 하고 어떤 분은 10분째 확인을 하고 어떤 분은 15분째 확인을 하고 어떤 분은 마지막에 확인을 해요. 저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모든 분들한테 똑같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각자가 확인하는 포인트가 달라요. 뜬금없이 불쑥불쑥 확인하세요. 저도 이거 하는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도 되게 신기해요. 이게 확인할 포인트는 아닌 것 같은데 확인을 하셔. 그 이해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리고 확인하신 분들한테 뭘 확인했냐고 여쭤보잖아요. 설명 한번 해보시라고?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뭘 확인했는지도 몰라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공감은 가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른 법문 들으면 계속 공감이 갈 겁니다. 이게 법문이에요.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이해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공부가 아닙니다. 제가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도 설명해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말 끝에서 각자가 각자의 인연 따라서 각자의 주어진 타임라인에 따라서 확인하는 거예요. 문득. 이거를 이제 직지법문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공의 자리를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해 왔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아까 공감하신 분 많죠? 말하는 순간이 공인데 그러면 이 공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공은 이러한 것이다. 설명할 수 있어요? 공은 마치 청정해서 이것저것 하면서 색즉시공의 공즉시색의 머리 하면서 공은 이런 것이다.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거 설명한 겁니까? 칠판에 적었습니까? 암기시켰어요? 어떤 이론을 가르쳤어요? 제가 어떤 공에 대한 이론을 가르쳤습니까? 아까 공감하신 분 설명할 수 있어요? 공이 어떤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공감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공을 정의하실 수 있어요? 오늘 방편 잘 따라오셔갖고 공감하신 분들 제가 지금 공을 한번 정의해 보세요라고 하면 정의하실 수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공 정의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정말 이해의 영역으로 선생님들을 가르쳤고 공감했다면 공을 정의할 수 있어요? 이게 보세요, 선생님들. 오늘 제 방편 잘 따라오셨다면은 공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선생님들이 확인할 건 그거예요. 공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카 공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들? 공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가
다 이미 공이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하려고 머뭇머뭇 하면서 뜨문뜨문 단어를 던지는 순간이 이미 공인데? 이 뻥끗하는 순간 공인데? 뭐 어떻게 공을 설명할 거죠? 멋지게 칠판에 막 이렇게 정리할 겁니까? 뭐 답이 나와요, 그러면? 이미 한 글자 한 글자가 뜰 앞에 잣나무, 공기가 참 맑구나. 이 하나하나가 다 이미 공인데 어떻게 설명 가능하냐고 이게.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걸 이해했다는 말이 나와요? 이걸 어떻게 유튜브 댓글로 그렇게 공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깨달음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막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난리 부르스예요. 아주 그냥 유튜브 댓글 보면은. 저는 이제 그런 댓글 볼 때마다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분들은 뭘 확인한 걸까? 아니, 정말 저희 유튜브 가보세요. 댓글을 깨달음에 대해서 설명을 막 적어놔요. 한 페이지 넘게 정말 A4 용지 한 장 나올 정도로 꼭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정말 불교의 가르침부터 시작해서 다 적어요.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공이란 건 이런 거고, 불이란 건 이런 거고, 직지법문이란 이런 거고, 막 정의를 막 적어요. 난 정말 궁금해. 뭘 확인하신 건지. 그거를 A4 용지 한 장처럼 적을 게 없어요. 깨달음을. 그냥 한 글자 쓰면 돼요. 왜 그거를 몇 천자씩 적어요? 한 글자만 쓰면 되는데. 야 라고 그냥 적으세요. 야, 악이라고 하든. 옛날 선사시대 때 선문답 많이 나오잖아요. 악. 임재인가 마종가 그랬잖아요. 악 한 글자만 적으면 이미 설명 끝난 거예요. 굳이 설명하자면. 그게 공이에요. 무슨 책이 정의처럼 무슨 국어 사전처럼 뭐 다 설명을 해놔요. 그렇게. 뭘 확인하신 것인지. 그걸 다 그 설명 이해하면 깨달아져요? 어디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로건선뿐만이 아니고 어느 법문 가셔도 그러신 분들이 꼭 몇 분 계셔요.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골 때리게 또 공교롭게도 우리 선공부 가르침 유튜브를 보면은 거의 10중 8군 다 댓글을 닫아놔요. 댓글을 닫아놔서 이 골 때린 게 뭐냐면, 물론 이 모든 그 법사님들의 의도가 있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그분들이 댓글창을 닫아놓으니까 이 댓글을 달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다 저희한테 몰려와요. 그쪽에서 자기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자기 깨달은 것 좀 설명하고 싶은데, 니 틀렸다 그거 뭐 이렇게 막 간보고 뭐 이렇게 가르치려고 들고 막 하고 싶은데, 이 양반이 댓글을 닫아놓으니까 저희한테 오는 거죠. 저희 로건까지 와갖고 이게 막 푸는 거 이렇게. 난 너한테 해야겠다 이제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한편으로 재밌어요. 또 얼마나 저거 말하고 싶었을까. 한 페이지 막 넘는데 저거 얼마나 쓰고 싶었을까. 저 근질근질해서 어떻게 했을까 저거 진짜. 얼마나 달고 싶었을 거야. 그래서 보면은 재밌어요. 이제 막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도
사실 댓글에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으면은 저도 닫았죠. 저희 유튜브 댓글에 우리 이 도인분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유튜브 도인분들 많아갖고 이분들이 서로가 또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또 재밌습니다. 이게 또 이 선문답이에요. 이분들이 또 갑자기 또 싸워요. 갑자기 둘이 뭐 언쟁이 일어나고 두 분이서 선문답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도 댓글을 달까 말까 막 이렇게 저도 고민될 때가 있어요. 이거를 말려야 할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뭐 저는 계속 댓글창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제가 열어놓고 있는 거는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이제 그분들이 어디라도 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게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라도 스트레스 풀어야지 뭐 어떡해요. 뭐 제가 댓글을 뭐 다 읽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런 분들 자주 보이니까 얼마나 저한테 설명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무튼 선생님들 공감이 가시죠? 아무리 84,000 법문을 저희 유튜브 댓글에 다신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공을 확인한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이 자리를 확인한 사람이라면 84,000 법문의 법이 있는 게 아니고 84,000 법문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의 법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84,000 법문을 설하신 이유라고 굳이 들자면 사람들마다 근기가 다 다르고 사람들마다 경험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안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A란 방편을 쓰고 저 사람에게는 B라는 인연을 던져야지 각자가 다른 인연 따라 확인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두고 같은 법을 설한다고 해서 다 같이 공식처럼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분 법문을 해도 어떤 분은 5분째에서 어떤 말에 문득 보시고 어떤 분은 10분째에서 어떤 단어에 문득 보시고 각자 다 다른 단어, 다른 타임라인, 다른 인연에 따라서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사람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법문을 청하겠습니까? 근데 각자의 인연이 다르고 또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은 다 다른 방편과 다 다른 법문을 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84,000 법문이 됐고 그 84,000 법문은 끝도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뭐 정말 50억 대장경이 될 수도 있어요. 인구가 50억, 뭐 요즘 70억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84,000 법문은 이 양의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한대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거는 죽을 때까지 그 8만 대장경 끝맺을 수가 없어요. 방편이 끝이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인연이 다르고. 그래서 84,000을 다 완독을 해야지 깨닫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부처님 가르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방편입니다. 그리고 그 방편을 쓴 이유가 뭐냐? 이거 확인하려고. 지금 이 자리 확인하려고. 지금 이 순간 확인하려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뭐다? 84,000 법문, 8만 대장경. 이거다. 8만 대장경에서 8만 대장경을 확인하면 84,000 법문은 완독한 겁니다. 완독한 거죠. 공의 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84,000 법문을 적었으니 내가 공의 자리를 확인했으면 어때요? 84,000 법문은 완독을 한 거예요. 이미 뜻을 이룬 거예요. 더 이상 읽을 게 없는 거예요. 이미 확인했으니까. 84,000 법문이 원하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럼 금강경도 끝난 거예요. 반야신경도 끝난 거고요. 신심경도 끝난 거고 모든 선어록이 끝난 겁니다. 왜요? 그 모든 경전들이 뭘 가리켜요? 공을 가리켜요. 그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경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오늘처럼 이렇게 말끝에서 공을 확인하면 선생님들은 이미 금강경, 반야신경, 84,000법문, 모든 선어록, 육조단경, 마저어록, 임재어록, 황백어록, 모든 어록, 모든 경전 다 완독한 겁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가 확인하신 모두가 각자가 금강경이고 각자가 팔만대장경이고 각자가 법문이 되는 거예요. 각자가 법문이 되는 거죠. 내가 말하는 순간 한마디 한마디가 뭐다? 법이잖아요. 로건이가 특별해서 제 말에 법이 있습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던지는 순간순간이 법이에요. 그게 법문이라고요. 내가 확연하면 법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확연해서 아무 말이나 뱉잖아요? 내가 확연하면 듣는 사람이 공감을 해요. 이게 신기하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막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다만 내가 횡설수설할 때 내가 확연하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도 어떻다? 확인을 합니다. 막 그냥 아무런 확인 없이 횡설수설하는 게 아니고 내가 확연하면 그게 이심전심 전달이 돼요. 이 마음 공부기 때문에. 나만 확연하면 내가 여기 앉아서 뭐라고 던지든 다 법이기 때문에 그걸 기가 막히게 들으시는 분들도 인연 따라서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서 이 마음 공부입니다. 이게 이심전심이에요. 이해로 되는 게 아니고. 있는 데 없고 없는 데 있다. 이걸 어떻게 누가 압니까? 이거를 이해로. 근데 내가 이렇게 확인하면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라고 뱉잖아요. 이론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공감하시는 겁니다. 이게 법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큼 다 법사고 지금 이 순간만큼 다 우리 모두는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이로건. 각자가 자기 이름 지금 한번 불러보세요. 그게 지금 선생님들은 법을 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벌써 1시간 20분 지났어요. 어디 갔어요? 시간. 어디 갔습니까? 제가 그랬죠. 내일 이 순간 또 그런다니까요. 분명히 보세요. 내일 이 순간 가셔서 내일 아침이 됐든 점심이 됐든 저녁이 됐든 간에 내일 가셔서 또 이러실 거예요. 아 맞아, 나 어저께 로고님 법문 들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또 내일이야. 그러고 계신 선생님의 모습 발견할 겁니다. 마치 꿈과 같을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을 이렇게 시간이 없이 살아갑니다. 환영 속에서, 환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팔려가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고, 팔려가면 과거, 현재, 미래를 사는 것이고, 희노애락을 사는 것이고, 생로병사를 사는 것이고, 팔려가지 않으면 그것이 생사, 해탈이다.